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함께 동참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추가적인 보충 설명 자료를 측백 오일과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올려놨으니까 지금 우리 7학년 8학년 선배들께서 두 분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만큼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일 처리가 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충분히 제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개선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그 물건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을 해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찍으려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영상 37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매우 민망하고 매우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지금 경각심을 높여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올바른 가치관, 판단, 분별의 준거가 되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은요, 일체의 광고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저작권은 또한 저에게 없고 모든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시작할 때부터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누구라도 저희 방송 내용이나 아니면 방송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하시던 녹음을 해서 이 내용 컨텐츠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시던 이 모든 활용은 국민 여러분들 손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제 방송에 있는 내용들은 퍼다가 날라주시고 꼭 출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애교로 봐줄 테니까 이거 내용을 갖다가 꼭 어디에서 갖고 왔고 누가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해 주심으로 인해 갖고 이 나라가 보다 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각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 방송 자료를 퍼다가 날르시고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는 정보사의 문건, 인적 정보 자료들, 그리고 이와 비견될 만한 또 다른 북쪽에 넘어간 자료가 있죠. 즉 문재인 씨가 북의 김정은 씨에게 아주 다독거려가면서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삭제해 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줬던 그 USB,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림종석 동무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압둘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납니다. 그 왕세자를 만나서 당대의 최고의 국제적인 머니 런더리, 자금 세탁의 귀재인 그 왕세자를 만나서 아마 상당량의 조 단위의 수고료를 빙자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서 대략 한 10조 원을 들고 가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조 원 정도를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현찰로 바꿨겠죠. 그리고서는 그 돈을 싣고 레바논에 대한민국 동명부대가 파견 나가 있는데
그 동명부대를 위문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베이루트를 방문합니다.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의 바로 위쪽에 옆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가 되겠죠. 당시 그 중동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라든가 북한에서 정찰 총국 혹은 문화교류국 같은 데서 파견 나온 공작원들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간 림종석은 당시 국방부 차관을 했던 서모 씨가 있어요. 석인가 그런데 그리고 국정원에 해외 차장하고 있는 서 무슨 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갑니다. 참 이 안기부 국정원의 해외 차장은 소위 말해서 저보다도 우리 정규과장 선배였는데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도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험 보던 경기에서 서울대를 못 갔다 할 정도면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알만하죠. 자, 그런데 그따위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국방부 국정원 넘버2를 같이 대동하고 간 림종석이가 한 행동이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가 얼마만큼의 현찰을 날랐는지 당시 레바논 동명부대에 파견 나갔던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죠. 당연히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의 장교들조차 등짐을 지게 했어요. 뭐를? 현찰을 갖다가 이렇게 쌀까마 이렇게 옥수수까마 매듯이 등에 지고 이들로 하여금 돈다발을 수송하게끔 한 것이죠. 더운 나라에서 그런 돈다발을 나르려고 하니 이 우리 특전사 고급 장교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한 8조 정도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아마 한 1조 원 남짓 혹은 2조 원 정도 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다? 배달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나고 이렇게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림종석이 같은 애들이 그 딸아이를 애 이름이 아마 임동 뭐였는 것 같은데 임동 뭔데 좌우지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아트스쿨이라고 했어요. 예술대학인데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1년간 학비만 해도 10만 달러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학교에 보내서 이런 딸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시키죠. 소위 말해서 미제국주의자, 대한민국을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던 그 미제국주의자들의 땅에 왜 김일성 주체 사상에 푹 빠져 있고 남조선 해방과 조국 통일 리론을 몸으로 체득했던 림종석이가 딸아이는 왜 그 독재 권력이 판치는 미국에 유학을 보냈을까요? 거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아마도 미국은 그동안에 림종석 동무의 딸아이를 통해서 아마 고급 정보, 첩보를 많이 받아갔을 겁니다. 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좌파 빨갱이들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림종석이가 기여한 덕분에 2018년 1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쪽 아이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뻘되는 김영남이가 김여정 옆에서 설설기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 나라의 가장 그 유명한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신영복인데 문재인 씨가 북쪽 아이들 앞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입니다라고 자랑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귀여운 밥풀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북한 아이들의 느닷없는 동계올림픽 참가, 그것은 림종석 동무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죠. 현찰 다발을 갖다 주고 북쪽 애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바람에
그와 같이 돈을 받아 처먹은 북한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이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그 당시에 평양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넘어갑니다. 예술인들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 차량, 위성 중계 차량을 공연이 끝났는데 서울로 가져오지 않고 평양에 그대로 두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MTCR이라고 하는 국제 미사일 관련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 되고 또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반을 하면 뭐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빠따를 얻어맞아야 된다. 그런데 그 빠따가 다름 아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빠따를 맞아야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작되면 이 나라 수출 수입이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이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상황이 설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북 제재를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가까스로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가까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각본대로 바뀌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우파라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윤석열, 한동훈,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왜 문재인 씨가 저지른 여적죄, 간첩죄, 반역죄 등등을 이루 셀 수도 없는 죄가 있는데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 재무부에는 TFI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냐?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테러 금융정보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6월 28일 미 테러 금융정보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차관께서 한국을 다녀갔어요. 찾아보십시오. 2022년 6월 28일 미 재무부 차관 방한 쳐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에 되어 있는 김건희를 만났어요. 김건희도 외교부 출신이면서 아주 말 잘 듣는 아주 성실한 모범생이죠. 과거 북경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외교부에서 파견 나와서 일을 했는데 뭐 일은 열심히 하지만 중국 쪽의 일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김건희를 만나서 얘기를 한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차관은요, 예정에도 없는 일정으로 카카오를 방문합니다. 카카오 김정주 의장 최근에 구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확하게 2년이 지난 2024년 6월 28일 미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장 DNI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 직책은 16개의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국가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CIA의 국장보다도 더 위에, NSA보다도 더 위에서 전체 16개 국가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최고의 운영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DNI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매일 아침마다 16개의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미국이 취해야 될 선택, 그리고 취사 선택, 즉 대안을 뭐를 제시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얼터너티브를 국가원수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모닝 데일리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프레지던트 브리핑 시간에는요, 딱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데일리 프레지던트 리포트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 대통령이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미래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운영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가 이와 같은 정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정원이 지금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지금 이미 다 썩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깔맞춤을 해서 2년 만에 찾아온 미국의 DNI 에브릴 하인스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에게 무슨 내용을 남기고 갔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미국 재무부에서는요, 문재인 씨가 소위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하고 별짓을 다 해왔는데, 자, 이것을 대한민국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혹은 새로 된 박성재 검찰총장에서 과연 북에 대한 대북 송금을 수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2년 넘게 기다렸는데 한국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시는 아주 현명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지금 티몬, 위메프, 또 인터파크, 또 롯데마트, 물론 롯데마트는 그룹 내에 있는 롯데건설이 부실이 되어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이러다가 도미노로 쭉쭉쭉쭉쭉쭉 넘어간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고자 그동안 2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그렇더라도 보고 있으면은 바보 멍충이 짓을 했다는 것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다가 2년 전인 2022년 6월 28일 미 재무부의 테러 금융정보국장이 다녀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7월 달에 우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법무부 DOJ를 만났고 FBI를 만났고, 그 다음에 뉴욕 검찰청의 남부지청을 만났죠. 특히나 남부지청에서 만났던 그 2명의 고위직은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국제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고 국제 금융 범죄를 수사해서 잡아들이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었죠.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소위 위정자 중에 한 사람인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의 회장 이수만 등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소위 전반적인 동향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간첩죄, 국가반역죄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 시절에 10원 한 장 안 먹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경제공동체니 혹은 묵시적 부정청탁이니 해서 법전에 넣는 말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만들어 4년 9년간이나 연맥이고 몸을 망가뜨리게 한 박영수 특검과 그 쫄개, 누구?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또 누구?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수사를 했는지 지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장시호로 인해서, 장시호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했던 최순실의 조카딸입니다. 언니의 딸인데, 이 장시호라는 여인이 무슨 당시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들과 나누었던 얘기들, 심지어 입에 담기도 더러운 무슨 성관계까지 가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돈 한 푼 안 드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연맥이고 감옥에 가둬뒀던 한동훈과 박영수, 그 악랄하고 더러운 승냥이들 때가 과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로 그들의 눈에 이제는 핏물을 흘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한동훈은 당시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전달받았던 대북 송금 자료, 암호화폐 자료를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만 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치 윤석열 이전 검찰총장이 문재인에게 대드는 듯한 모양을 만들었던 그 쇼하는 장면을 지금 한동훈이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맞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는 한동훈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미망과 거짓의 꿈에 사로잡히게끔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또 퇴임 후에 이후를 보장받아서 현재 저렇게 양산 아방궁을 지어놓고 65명이나 되는 경호관들에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억대의 연봉을 유지하면서 아주 호화호식을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는요, 마치 윤석열이 반기를 들고 문재인에 대들었던 것 모양으로 형세는 취하고 있지만 퇴임 이후에 윤 대통령을 지금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기 위한 이들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주 재색이 뛰어나고, 밤에 아주 이 기술이 독특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남자가 문 씨였어. 두 번째 만난 게 누구냐? 이 씨였어. 세 번째는 또 조 씨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출산력이 좋아서 남자들만 거쳐가면은 아들을 낳아. 그런데 그 이전에 사이사이에 또 윤 씨도 만나서 회임을 한 바가 있어. 그리고 나서는 또 나중에 마지막으로 또 한 씨를 만나서 또 회임을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 씨, 이 씨, 조 씨, 윤 씨, 한 씨도 성씨가 다른 아들이 다 한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그 여인은 얼마나 자궁이 튼튼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남성들과 관계만 가지면 회임을 하고 또나 딸도 아니고 아들만 낳는 아주 특이한 그런 회임의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5명이나 각기 성씨가 다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성장을 하고 보니까 이 나라가 무질서의 형국으로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례로요. 최근에 국군정보사령부의 한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국군정보사 소속의 비밀 공작 요원들의 모든 신상 정보 또 그들의 거점 내용들,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 다 넘어갔겠죠. 이것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간 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구속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세계 각지에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군 특수 공작 요원들이 모두 지금 흔적을 없애버리고 급히 귀국을 해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다행히도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하진 않고 극적으로 이 위기를 미봉책으로 일단 닫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이래서 일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 본다면 미국 쪽 정보기관 아니면 영연방 쪽의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기밀문서 보관 서버를 해킹을 했는데 그 해킹해서 습득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에 이렇게 한국의 정보사령부 요원들과 관련된 이런 귀한 특급 정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선 한국의 국가정보원에게 알려줬는데 국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정보는 더 이상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군 방첩사령부에게 이 관련 정보를 국정원은 알려주게 되었고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극비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국회가 무슨 개원했다 그래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는 것들이 활동을 한다 그러죠. 자, 국방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생오래비 같은 김민석이라는 아이가 거기에 아마 소속이 돼 있었는 모양인데, 이 김민석이가 얘네들 밑에 보좌관들도 다 간첩새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간첩 아이들과 김민석이가 이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놈들이 언론에 떠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보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정보사 출신 군무원이 중국을 통해, 즉 조선족을 통해서 넘겼다는 건요, 그 조선족 뒤에 누가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파트 기관에 공작원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북 공작망에 있어서 극히 일부만 넘어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왜 일부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에서 더한 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씨를 만난 문재인 씨는 김정은 씨에게 대한민국 원전 중수로 발전 방식의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리고 금융 암호화폐 관련한 소위 대북 경제 지원 방안,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또 방위 산업체, 대한민국에 방산업체 많아요. 그 방산업체에 해커들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소스 코드를 그 안에다가 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또 방첩사령부, 또 정보사령부, 국방부 및 산하연구소 등에 관련된 기가 막힌 기밀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대항목으로 1,70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실에서조차 삭제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라고 했던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정은이가 평양으로 가져가서 열어보라고 했더니 북쪽 A들이 그 USB를 열어보는 순간 전부 다 놀래서 전부 다 실신 졸도할 지경이었다는 얘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북쪽의 친구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조선족에게 정보사 관련 문건을 넘긴 이 정보사에 일하고 있는 군무원을 구속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당연히 구속하죠. 그러나 이 군무원보다 수천, 수만 배, 수천만 배 이상 더 엄청난 국가 비밀 자료를 김정은에게 넘긴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왜 여지껏 여적죄에 대한 수사, 간첩죄에 대한 수사, 국가 반역, 국가 전복을 하기 위한 모반죄,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현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제가 100만 배, 억만 배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범죄를 5년 동안 대놓고 저지른 문재인 씨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착수조차도 안 해. 이건 뭐야? 문성열이야? 아니면 진짜 윤석열이야? 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에? 왜 문재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도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가 지금요, 지금 티몬, 위메프 보고 계시죠? 인터파크 자빠져가는 거 보고 계시죠? 또 롯데마트 넘어져가는 거 보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자, 그런데 지난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한다라고 기념비적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평양에 우리 국내 연예인들이 대거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국내 방송사에서 위성 중계를 했죠. 생중계를 했어요. 자, 그 생중계를 해서 필요한 장비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위성 중계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성 장비, 송신 출력할 수 있는 이런 또 고가의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죠. 자, 그러나 이 예술 공연단은요,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평양에 가지고 올라갔던 방송 차량, 방송 장비를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이 위성방송 중계 차량이 이동형 미사일
관제탑, 즉 컨트롤 타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MTCR이나 바세나르 협정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이것들에 대한 방송 장비나 중계 차량에 대한 일련 번호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고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 이것을 관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두고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바라보고 있는 대북 제재를 아주 용감하고 과감하게 위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위성방송 중계 차량에서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것과 미사일 유도용 신호를 송출하는 것은요,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 차량이 미국을 공격하는 이동식 미사일에 대한 컨트롤 타워, 관제 타워 역할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북은 소련, 중공 등 공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요, PAL 방식, PAL 방식을 씁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 자유민주 진영에서는요, NTSC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송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송 장비는요, 절대로 이북에서 쓰고 있는 PAL, PAL 방식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두고 온 방송 장비 가운데는요, 또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의 탄도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부착을 하게 되면요,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시커, SEEKER 이라고 해서 이 시커, 찾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시커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무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산업용 반도체는요, 바로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MTCR과 또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결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자, 북한에 사람과 장비가 올라갈 때는요, 반드시 통일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물품을 얼마만큼 가져간 걸 얼마만큼 다 제대로 갖고 왔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지고 올라갔던 방송 차량과 방송 장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다시 내려왔는지 통일부에 신고한 문서 목록을 확인하게 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시 통일부에서 허위로 목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국에 현장 실사를 하면 북한에 가지고 올라갔던 방송 중계 차량 및 방송 장비들의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서가 쓰고 있는지 바로 찾는 데는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이 위성 중계 방송 차량은 전략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디다가 매각할 수도 없고 또 매각되지도 않습니다. 설령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감사원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만 집권한 지 2년이 넘도록 의사들하고는 원수지간을 만들어도 절대로 이런 것은 조사, 수사에 착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미 미국은 당시 대한민국이 북한에다가 두고 온 방송 중계 차량의 번호, 일련 번호, 엔진 번호 등등과 또 방송 장비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모델 번호, 시리얼 넘버가 있죠? 이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매를 벌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얻어 터지기 전에 성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매를 덜 벌게 될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보타지하고 개기고 반기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질을 한꺼번에 당하면요, 아주 심하게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 정부는요, 설령 민주당 정부를 하더라도 윤 정부가 언제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지를 관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해서 미국 애들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아주 지옥불로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제가 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5월 9일 날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넘은 6월 28일 날 미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 정보를 담당하는 차관이었다 그랬죠. 바로 그 저승사자 중에 저승사자, 그 사람이 브라이언 넬슨이에요. 이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그때도 무슨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있었나요? 그 외교부 김건희를 만나서 뭐 얘기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카카오뱅크 어디 있습니까? 판교에 있습니다. 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이 모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단이 생긴다고요. 당시 윤호영 카카오뱅크의 대표, 그리고 박상진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 변영한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이사장 등등을 만났습니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의 카카오뱅크 방문은 일정에도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카카오뱅크를 방문해서 문재인 정권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대비해 보는 거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얘네들을 몽둥이 찜질해야 되겠다. 그 짬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핀테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렇게 송금하게 되면 중국에서 현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간에서 자본 이동을 미국 재무부가 감시를 하죠. 그런데 미국 감시망을 벗어나서 이렇게 송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대북 송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러 갔던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 안 가요. 그런데 이미 증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미 재무부, 그것도 어디? 테러 금융정보국에서. 자, 그래서 이 재무부의 이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요, 당시 한국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들도 모두 만났습니다. 그들과 암호화폐 대북 송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부한 게 아니라 이게 좀 똑똑한 놈들 같으면 이 얘기를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미국에서 다 알고 있다 얘들아. 좋은 말 할 때 까라. 이지웨이로 갈래? 하드웨이로 갈래? 즉 그냥 열심히 협조할래? 아니면 얻어 터지고 나서 협조할래? 이 얘기를 좀 묻는 건데 아직까지도 협조를 안 했죠. 아마 저 이복현이도 지금 금융감독원장으로 있는데 얘도 지금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간을 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 한국의 금융계 간부들을 만났던 이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요, 이렇게 좀 수사를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군요. 그리고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2022년 바로 3일 후가 되는 7월 1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북한 배경으로 하고 또 북한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죠. 예,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알리바이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고 나니까 한동훈이가 뭐가 뒤가 캥겼는지 2020년 7월 6일에 미국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더리움 베이스로 이더리움을 이용한 그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확한 브리핑을 받고 미국 측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협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자료만 받아서 귀국한 이후에 이를 묵혀두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배경을 살펴보건대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에서는 이 이더리움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해왔던 미국 사람 누구?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이미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버질 그리피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 행각을 다 파악했고 소위 말하는 그 밑바닥까지 다 훑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협조를 잘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한 미국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 사람들을 이렇게 쌩을 까면서 속여왔던 한동훈은 과연 그 마지막이 건강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의 조력자들, 이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조력자라고 하면요, 이재명, 박원순, 이수만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뉴욕의 남부지청 검찰들에게 다 지금 털려서 그들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는요, 한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출신한 애들도 협조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방송을 통해서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에서는 여러 차례 VOA 한국판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보도를 했는데요. 끝까지 모르는 채 하고 있고 끝까지 시침을 떼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이들의 과연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 재무부에 있는 테러 금융 정보국 얘기를 했어요.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줄여서 우리가 TF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 2022년 6월 28일에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이 차관이 이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2년 후에는요, 2024년 6월 28일에는요, 날짜까지 깔맞춤을 해가면서 미국의 국가정보국 DNI 국장인 에브리얼 하인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접견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DNI 국가정보장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동일체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윤석열과 문재인을 한 몸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무엇을 덮으려고 하든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니들 뛰어봐야 손안의 벼룩이다.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그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해온 암호화폐에 대한 대북 송금 수사,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수사,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방송중계 차량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여기에다가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사에게 6억 달러를 미국 몰래 줬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다라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오금 피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100만% 있습니다. 100만%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인데, 자, 이와 같은 최후 사형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언제? 지난 6월 28일. 대략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는
브라이언 넬슨 같은 재무부의 테러 금융정보국장이 오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상위 부서에 16개의 국가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이 DNA 국가정보장이 직접 와서 이런 사형 선고문을 읽고 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보면요, 지금 무지하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바빠졌어요. 갑자기 인사철도 아닌데 국정원에 무슨 100여 명의 간부직들을 갖다 바꾼다 그러는데, 얘기해 보시들 그거 바꾼다고 될 것 같아? 뭘 몰라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다가 지금 며칠 전부터 티몬, 위메프, 또 인터파크 이런 그 이커머스 컴퍼니들이 하나씩 둘씩 자빠지고 쓰러져 가고 있죠. 자,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로 인한 롯데마트가 지금 후유증으로 지금 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용진이가 구매했던 G마켓 역시 쓱과 함께 같이 할 텐데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이마켓이 쿠팡을 비롯해서 한두 개가 아니죠. 뭐 11번가 같은 그런 매장들도 있고요. 많은 그 이마켓이 있고 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돈 많고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재벌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씨가 지난 7월 23일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 등의 혐의라고 하면서 구속이 됐어요. 자, 웬만하면 김범수가 뭐 돈이 없겠어요? 그까지 뭐 보석금 뭐 1, 200억 못 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김범수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위메프, 티몬, 그 다음에 인터파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절단이 나죠. 또 뭐 큐몬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카카오를 살펴볼까요? 다음 카카오는요, 바로 2대 주주가 중국 회사인 텐센트입니다. 어디라고요? 중국의 텐센트가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 두 번째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텐센트는 누가 운영하죠? 바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바로 직할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의 연예, 문화 및 게임 업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재무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테러금융정보부 이런 곳에서는요, 문재인 시절 당시 한국 게임 업체들이 발행하는 게임머니를 암호화폐로 변환시켜서 광범위하게 북으로 송금했다. 즉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동향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즉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하드 에비던스,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물증을 미국에서 이미 의심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확보를 했고, 이것을 대외적으로는 의심하고 있다,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건방지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같은 이 대북 공작이라든지 국제 비즈니스에 이 주요한 일을 해봤던 이 유경험자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 시덥지 않은 학교에서 백목 들고 교수했다고 이렇게 건방 떨지들 말고 좀 점잖게 듣기를 바래요. 특히 고시본 애들, 니들이 이놈 자식들아 대학 다니면서 공부다운 공부를 해봤는가? 이극찬의 정치학, 뭐 조순의 경제학, 정운찬의 뭐 미시경제론, 뭐 이런 거 아니야? 고작 본 게 무슨 조직론, 뭐 인사론, 재무론 뭐 해갖고 행정학 공부하고, 니들이 그게 다지. 무슨 니들이 폭넓은 공부를 해봤어? 역사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봤어?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서울대학교 고시 출신자애들아, 니들 지금도 사람 구실하고 싶으면 공부들 열심히 하길 바란다. 자, 그런데 이런 게임머니가 암호화폐로 변신을 해서 변환이 돼서 중국, 북한, 중동의 테러단체, 국제범죄 조직 등에게 송금이 된다 하면 미국의 달러 베이스로 한 기축통화 패권이 붕괴될 수 있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결코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복현이가 지금 금융감독원장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초반에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뭐 농협 등등 해가지고 한 15조 8천억이 세탁되고 이상하게 흘러간 걸 찾아냈는데요.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최소 500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게는 지금 700조, 800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버진 아일랜드나 파나마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검은머리 외국인의 신분에서 참여 감염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이런 게임 머니, 이런 돈들이 암호화폐로 북한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중동의 테러 조직으로 갔다. 미국이 참을겠습니까? 참겠어요? 지금 칼을 뺀 게 아니라 지금 조그만 이쑤시개 하나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딜 찔러? 팀원, 위메프. 콕콕 찔러 보니까 하나씩 넘어가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긴 청룡 언월도를 뽑아서 아니면 큰 대장검을 꺼내서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전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예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시발은 김범수 카카오 회장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벌어지는 한국의 대형 이커머스 업체, 어디야? 티몬, 위엠프, 인터파크, AK몰, 롯데마트, 이런 건실한 회사들이 갑자기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줄줄이 문제가 지금 이미 터져버렸어요. 수습 불가합니다. 자, 보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2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현금 장사라는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 이건 뭡니까?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뭘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이건 납득할래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은 이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 빨리 양심 고백하고 빨리 해결방안을 두기 바래요. 안 그러면 1997년도에 김영삼이라는 돌대가리가 나라를 경제를 파국으로 만든 것보다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파국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탄핵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응? 좀 국제 상황 돌아가는 거를 잘 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자,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군데서 지금 정보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미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광범위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즉 문재인 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이월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할지 안 할지 내 놈의 행동, 너의 결정과 너희들의 행동을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했죠. 그래서 민정수석 통해서, 물론 선배니까 말 조심해서 해야 돼. 건방지게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민정수석이라고 야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해야 될 짓이 뭘까요? 없지. 문재인 정권 관련해서 대북 제재 위반한 거, 대북 송금한 거, 북을 갖다가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안 한 거야. 아직도 안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짓은 안 하고 무슨 짓을 해? 젊은 인턴 레지던트 아들, 딸 같은 애들 상대로 왜 싸움질을 하냐고. 의대 정원 문제, 그거 2,000명 왜 손을 대냐고. 왜? 그리고 그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홍보비나 뭐 해갖고 1조 3천억을 썼다며요. 도대체가 머리는요, 모자 쓰고 밥 처먹으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달아 놓은 거예요. 어? 지혜롭게,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즉 사유,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인간다운 짓을 하라고 이 머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신체 부분에 제일 무겁고 크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가안보를 놓고 고민하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는 자리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잘했던 사람이 누구야? 이승만, 또 박정희, 또 전두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으로 해서 헌신하겠다는 바로 그 사상과 그 역할과 그 책임을 하는 데가 어디야?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의사 애들, 밑에 자직벌밖에 안 된 애들하고 싸우는 자리가, 그것도 양아치 건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했던 김윤 같은 애들, 또 뭐 보건복지부에 뭐 차관한다는 뭐 박모식이 차관 이런 놈들, 진짜 쥐뿔도 모르는 이런 자식들 얘기를 듣고 왜 착하고 월급 400만 원도 못 받는 애들한테 뭐 연봉 4억을 번다고 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왜 젊은 인턴 레지던트를 왜 볶는 거야? 왜? 그 덕분에 지금 어떻게 됐어? 미국에서 15개 주인가 17개 주에서 한국 의사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 아니야? 뭐 인터뷰할 때 뭐 통역도 붙여준다는데 우리나라 의대 다니는 애들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내 친구도 의대 나온 애들도 똑똑하지만 우리가 대학 갈 때, 내 친구들 서울의대 갈 때 지금 서울의대 다니는 애들 예를 든다면 우리 세대보다 영어를 100배, 1000배 잘해. 보는 책이 다 원서야. 동영상 보는 게 미국 의사들이나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영어로 된 그런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게 지금 세대라고. 영어 인터뷰가 어렵다고? 가면 그대로 적응해서 그대로 거기서 1등급 의사 될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대생들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만 예를 들었지만 서울의대부터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3,400명 되죠? 그 칸을 다 채워야 그 다음에 뭐 저기 과학기술 카이스트가 되고 서울공대가 되고 포스텍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자들은 저 지방의대 다니면은 걔네들은 뭐 실력이 없어서 지방의대 간 줄 알아. 여보시오. 서울의대하고 2점도 차이 안 나. 1.5점 밖에도 차이 안 나. 아니야. 따지고 보면 실제로 한 1점 차이 날 거야. 이 과목수에 따라서 또 환산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서울의대나 지방의대나 점수는 1점 차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들을 왜 돈이라 밝히는 쓰레기 집단으로 몰아? 왜?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보세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치매가 지난번에 6월 27일입니까? 그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하고 나가지고 지금 쫓겨났죠. 가장 민주적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될 텐데 그냥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해서 바이든 너희 자식아 나오지 마. 계속 나오겠다는 대통령까지 그냥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놓고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을 일렉션을 한 게 아니라 셀렉션을 한 거야. 영어 단어 쉬우니까 아시죠? 일렉션은 선출했다는 뜻이고요. 셀렉션은 골라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당연히 헌법적으로 민주절차를 통해 갖고 어떻게 돼야 돼? elected 돼야 돼. 선출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elected 된 게 아니라 selected 된 거야. 그냥 뽑힌 거야. 누구한테서? 바지 사장 하라고. 그러니까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는 얘기죠. chosen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미국에서 그것도 민주당에서 다음번 차기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불법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뽑는다는 건요.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 방송사를 보고 있느라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측에다 지금 줄을 대야 되겠죠. 아니면 양쪽에다 줄을 다 대야 돼요. 자, 그런데 토요일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이 민주노총이나 친북단체들의 삼각지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윤석열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왔던 김상진, 우리 상진아재가 있어요. 응? 신자유연대 대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김상진 씨를 검찰에서 1심에서 구속을 시켜버려. 도주할 염려도 없어. 응? 미디어 서울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자유우파 인사야. 그런데 트럼프가 봤을 때, 혹은 트럼프 그 진영에서 봤을 때, 야, 윤석열이 저런 말이야,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김상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저런 나약한 식물 대통령인데 우리가 저렇게 허약한 놈하고 우리가 손잡을 이유가 있겠나? 이런 반응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허약한 윤석열이하고 우리같이 강한 공화당이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저런 애들하고 우리가 손잡을 이유가 있겠어?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CIA가 어떻게 정교하게 지금 첩보 수집을 하다가 지금 워싱턴에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요. 조국이라는 자는 2심에서도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있다. 아니, 한국의 이 법질서가 아주 엉망이다. 그야말로 원시시대 수준이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매주 대통령실 앞에서 민노총의 행진을 막아왔던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1심에서 구속을 시켰다. 이걸 지금 CIA가 지금 수집해서 보고를 한 것 같아.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식물정부로 보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아무 희마리도 없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심도 없고 마치 유사 자유주의, 가짜 자유주의 아니면은 사회 민주주의 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슬그머니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경사되어 있는 현재의 정부를 미국의 차기 정부가 될 수 있는 공화당 세력들, 또 트럼프 주변의 참모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식물정부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갖고 지금 한미 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했던 뭡니까? 제가 그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내 친구들 이름과 똑같았는데.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너네들이 조 바이든하고 워싱턴에 갔던 워싱턴 데클러레이션, 워싱턴 선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휴지 조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장난칠 시간이 없어. 뭘 해야 돼? 나라를 살려야 돼.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 너희들과 우리는 혈맹이고 동맹으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은 자녀 임기 2년 몇 개월 남았죠, 이제. 이 자녀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 지방선거 잘하면 돼? 아니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제재 위반 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매진해오고 수고해온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 이런 분들을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당신 뭐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뭐 헛겁대기란 거 알아, 우리도. 좀 돼. 정신 차리고 일 좀 해봐. 일해봐. 뭐 어느 학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할게.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들어서서 트럼프 제2기 내각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해야 돼? 아니면 악화시켜야 돼? 어느 쪽이에요?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야?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문재인을 구속시키고 더 큰 범죄는 미국 애들한테 신병까지 인도해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어디?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여기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지금처럼 계속 고집 부려? 이지면 이지고 고우면 고우지. 내가 미국 놈 니들 내가 말 듣게 생겼어? 나 대통령이야 임마. 이러면서 고집 피울 거예요? 고집 피우면 피울수 어떻게 돼? 이미 지금 내가 뭐랬죠? 아까 이쑤시개를 찔렀어. 결과가 뭐야?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그 다음에 뭐 롯데마트 넘어가죠? 야 포크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칼로, 그 다음에 긴 장검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처럼 이런 폭탄 돌리기 하면서 이렇게 시건방 떨잖아요. 우리가 욕한 김영삼이보다 역사적으로 더 돌머리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누가 개고생한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개고생을 해야 돼.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멍청한 놈이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해서 헛질하를 하면 국민들이 개고생을 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간다니까? IMF 왔을 때 김영삼 정권의 그 무지몽매한 짓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파산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국가의 근간이 분열이 되고 깨져버렸잖아. 그런데 그런 짓을 또 할 거예요? 또? 자,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개개인들도요.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품권 팔고 사면 뭐 돈이 많이 생긴다 이래서 또 그런데 혹하거나 일확천금을 구할 수 있다라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통령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4개가 아니야. 김한길이 그 다음에 이종찬이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우파에 있는 지도자들하고는 밥을 안 먹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어. 미국에서 정확하게 흘러나온 얘기는 현 상태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변혁을 할 수가 없다. 제2의 박정희나 제2의 전두환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어떠한 변혁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의지가 있는 참된 군인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꼭 지켜줘야 될 정부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봐서 볼 때는 굳이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치리하고 통합 관리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빅카드가 있다라면은 미국이 기대하는 대로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소수의 기득권층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택이 될 거는 하나가 있겠네요. 그거는 국민들께서 보다 더 심사숙고를 해보십시오.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를 만드시고 깡패들을 쓸어 담을 때 국민들 환호하셨죠.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되어서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이 사회의 온갖 악들을 쓸어 담았을 때 국민들 살기 좋으셨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2의 박정희와 제2의 전두환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국민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들 방송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